혼자 밤새 고민하다가 도저히 판단이 서질 않아 글을 써봅니다. 먼저 글이 많이 길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결혼한 지 7년 정도 3살짜리 아이가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3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소개시키는 자리를 마련하고는 아버지가 술버릇 보겠다고 단시간에 술을 많이 먹이셨습니다. 원래 주사가 좀 있던지라 걱정하던 중에 아니나 다를까 술이 취하면서 식사하던 식당에 서빙하시는 분께 무례하게 행동하고 집에 오는 길에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하대하면서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본 저희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지만 뺨을 때리셨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은 용납이 안 되는지라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때렸다는 자체가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동정심 안쓰러운 마음에 헤어지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결혼 얘기가 나오던 중에 음주운전으로 교도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상했던 날짜보다 몇 달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머리로는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예비 시부모님의 안쓰러운 마음에 그러질 못하고 면회를 다니면서 어영부영 결혼식까지 진행했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몇 달 동안 왕래가 없고 만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뭔가 일이 있긴 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 그렇게 답답하게 몇 달을 보낸 후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고 보니 제 주변 누군가가 이런 상황을 얘기했다면 정말 뜯어 말려서라도 헤어져라고 했어야 할 상황이네요. 여튼 이미 눈치챘겠지만 술로 인해 문제가 많았습니다.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성격이 신혼 초부터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뭐가 불만인지 하루 걸러 이혼하자고 술만 취하면 레파토리가 그거였습니다. 술 취해서 들어와서는 자는 사람 깨워서 시비 걸고 대꾸를 하면 대꾸한다고 대꾸 안 하면 무시한다고 이래저래 사람을 들들 볶고는 결론은 이혼하자 늘 이혼하자 그러고는 본인이 골아 떨어집니다. 처음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땐 충격과 상처를 받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을 지새고는 다음날 맨정신에 이혼하자는 말은 진심이냐 물으면 아니다, 농담이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등등 결혼하고 1, 2년 정도는 정말 지겹게 들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여 살게 되어 아직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이벤트가 있었지만 늘 쏟아내면 난 그 모든 걸 받아내고 감내하고 다음날이 되어 사과하면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말과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는 그걸로 위안을 삼고 넘기고 지냈습니다. 시부모님과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일 오래 시달린 건 손주 문제였습니다. 결혼 후에 자연스레 생길 거라 생각했던 아이가 생기질 않고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노골적으로 물어봐대는 시모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좋게 얘기하여 넘겼지만 그때뿐 본인 아들에겐 한마디 못하면서 늘 나만 닥달하고 빨리 낳으라고 아기 낳기 싫어서 일부러 피임하는 건 아니냐, 관계는 가지긴 가지냐, 남편이 하자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라 라는 둥 민망한 말들도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데 정말 질릴 지경이었습니다. 남편도 물론 스트레스에 일조했습니다. 술 먹고 들어오면 깨워서 사람 들들 볶는 버릇이 다시 도져서 애도 못 낳는 년이라는 둥 밖에서 애 낳아와도 니는 할 말 없다는 둥 사람을 들들 볶고는 본인은 또 잠이 들어 쿨쿨 잡니다. 그때는 소원이 제발 술 마시고 들어오면 그대로 기절해서 잠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친정에서는 딸이 임신이 안 되는데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고 친정 부모님 욕을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속에서 불이 솟구치면서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우선은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검사를 받아보러 가자고 얘기하기도 몇 차례였지만 남자들은 그런 검사 자체를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설득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도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면 그때 어쩔 건데 라면서 마지막까지 협박 아닌 협박을 들으며 겨우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남편의 무정자증. 진작에 알았으면 검사 받는다고 힘들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텐데 말이죠. 여튼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는 그래도 다행인지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시험관 시술을 했고 한 번에 임신 성공했습니다. 허무할 만큼 바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시모에게도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 문제였다 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임신이 되고는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임신 기간 중에 또 싸움이 생겨서 본인 생일 겸해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다고 나가서는 생일 날부터 다음날까지 250만원 정도를 긁었더라고요. 그때 카드 명세서에 찍힌 상호명을 주변에 물어봤는데 대부분 흔히 말하는 방석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술집 여성과 관계까지 가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전에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모른 척 넘긴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술집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봤지만 길게 가지 않고 며칠 하다 말고 그러기에 못 본 척 넘겼습니다. 그때도 임신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을 들락거리고 친구들과 술값으로 지불한 게 100단위가 넘어가니 할 말이 없더군요. 따져도 본인은 당당하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으면 그냥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고 왔다고, 내가 맨날 나가냐, 맨날 일한다고, 언제 돈 쓴 적 있냐고 지겹도록 들은 레파토리를 늘어놓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어서 그냥 다음부터는 술값으로 이렇게 많이 쓰지 말아라 라고만 하고 또 좋게 넘어갔습니다. 쓰면 쓸수록 제가 정말 등신 같네요. 이 글을 쓰게 만든 본론은 이제 시작인데, 여튼 그렇게 임신 기간이 지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잠잠해진 것 같아서 안심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정말 철이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게 술자리 횟수도 확연히 줄고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고 집에 오면 아이를 사랑스럽게 봐주고, 물론 육아, 가사는 일절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 테니 집에 있는 내가 다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속상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롭게 잘 지나간다고 생각하던 중에 몇 주 전부터 관계를 한번 가지자고 나름 디데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이를 다 재우고 해야 되니 말이죠. 그러나 늘 퇴근하면 피곤해서 밥 먹고 바로 골아 떨어지고, 일찍 퇴근해도 내가 아이를 재우다가 잠들어 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날짜만 흘러갔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남자들이 먹는 알약을 호주머니에서 몇 번 봤는데 나중에 나랑 쓰려고 미리 준비해 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 의심은 갔지만 의심을 시작하면 끝이 없어 저도 피하고 싶어서 제가 좋을 대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제 또 간만에 디데이를 잡고 아이를 재울 테니 씻고 있으라 하고는 다 같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새벽에 깨서는 남편 출근할 때 줄 간식을 챙겨두고는 다시 잠을 청하려다가 남편의 핸드폰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었으니 이제 할 때가 됐다 싶은 것이,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건 없겠지 하고 뒤지는데 문자에서 연애 때 보던 알콩달콩 넘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아찔해지더군요. 자기야 사랑한다느니 같이 자고 싶다는 둥, 자주 가던 모텔 가자는 둥, 그냥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지난 주말에 일 때문에 사람들과 한잔하면서 일 얘기하고 외박을 해야 된다더군요. 석연치 않은 이유였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아이와 야외로 나가 뛰놀게 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부모 가정도 아닌데 다들 엄마 아빠 손잡고 놀러온 아이들을 보니 내가 다 부러워지더라고요. 괜히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더 재밌게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중간에 영상통화도 하며 안심을 시켜줘서 일 때문이니 하고 이해하고 넘겼는데, 아무래도 외박은 그 여자랑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여자가 자기 짐을 모텔 카운터에 맡겨달라고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정말이지 내가 배신당한 것도 그렇지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그 여자랑 노는 게 더 중요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외박거리를 만들어서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은 주고받은 문자를 다 찍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해도 바람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바람 피는 순간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놨는데 중간에 그런 낌새가 있는 것들을 다 못 본 척 모르는 척한 게 몇 번인데 아이까지 생긴 와중에 이런 일이 또 생기다니. 그 후로 잠이 오질 않아 뜬 눈으로 지새고 출근한다고 나가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나가면서 언제 한번 하냐며 아쉬운 척을 하는데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이만 데리고 탈출하고 싶습니다. 생략된 사건 중에는 시모가 심한 욕설을 했던 적도 있었고, 아픈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내 차지입니다. 지들 부모 뒤치다거리는 내가 하게 만들고 자기는 그렇게 놀아놨다고 생각하니 정말 억울하고 등신도 이런 상등신이 없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법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갈라설 수 있을까요? 이혼하자고 하면 해줄지도 의문이고 어떤 또라이 같은 행동이 나올지 망설여지네요. 그냥 짐 다 챙겨서 잠수를 타버릴까 생각도 해보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대화를 나눠서 용서를 해주고 끝낼까, 아니면 양가 부모님들에게 다 얘기해서 확실하게 이혼 도장을 찍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 중인데 뭐가 가장 현명하고 깔끔한 방법일까요? 당장 저녁에 들어오는 시모, 남편 얼굴 보면 표정 관리가 안 될 텐데 어쩌면 좋을까요?